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진짜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집값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과 대선 주자 강력한 공약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팔아치우며 연일 폭락하면서 중심선이 무너졌고 달러 가치는 아주 빠른 속도로 치솟고 있습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8808 전화 주십시오. 주식과 부동산 등 실물자산 어떻게 될까요? 자, 부동산 큰일 났습니다. 자, 현금 확보하십시오. 그동안에 거품을 너무 키웠어요. 이게 지금 부동산에 불길이 치솟고 있죠. 자, 부동산 이제 심리가 붕괴되면은요, 집값 대폭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는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여기서 6개월 더 뛰고 1년 더 뛰고 1년 반 더 뛰고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거품만 커지겠죠. 지금 왜 부동산 심리가 붕괴될 가능성이 높냐? 집값이 일단은 거품이 너무 커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절대적으로도 3배 뛰었고 상대적으로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비싸요. 그 다음에 가계, 기업, 대출 위험. 지금 가계대출이 특히나도 위험하죠. 제2금융권도 그렇고요. 중소, 자, 영세 상인들은 더 심합니다. 집값 부양책, 후유증. 솔직히 말하면 현 정부가 집값 부양책을 썼다라는 걸 의심을 좀 받아요. 왜? 집값이 계속 올랐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아주 불안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안정이 돼야 할 그 주가나 집값이 거품으로 돈을 계속 찍어내는 바람에 최대치까지 치솟은 거예요. 그래서 바닥이 어딘지를 모를 정도로 지금 거품이 심한 상태. 이렇게 되면은 이 4가지로 인해서 결국은 심리가 붕괴되고 그러면 대폭락으로 이어지겠죠. 자, 이제 빅데이터에서 보니까 구글 검색량 총 집합을 해보면 단기에는 상승, 중기는 하락, 단기라는 것은 1, 2년, 중기는 3에서 한 5, 6년 이렇게 보여집니다. 소비 심리 지수도 한 1, 2년은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단기 상승. 그런데 중기 하락. 이 밑에를 보시면 확실히 압니다. 단기, 즉 앞으로 1년, 길게는 2년. 이게 집값 전망을 해보면 상승이 좀 더 많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정부 정책적인 요인이 개입되면 바로 빠질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큰일 났다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단기적으로 부동산 올라가고 전세값도 올라가고 뭐 미분양은 바닥이고 하니까 좀 오를 소지들이 있죠. 자, 그리고 중기적 전망. 중기적으로는 하나같이 이제 중기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는 단기는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중기가 제일 중요하는데 집값이 폭락적으로 지금 다 하나같이 나오고 있어요. 경제는 악화되고 금리는 인상되고 정책은 강화될 게 뻔하고 수급은 이제 안정되고 물량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심리도 이제 불안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 장기 한 5년에서 10년까지 좀 더 길게 내다보면 폭락한 다음에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부동산 사이클 하락 후에 올라갈 것 같고 부동산 시세도 하락 후에 상승. 자, 이렇게 전망할 수가 있는데 다만 이 단기마저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제목, 자, 정부 대선 이전에 또는 정부 정책이 아주 강력하게 돌변하거나 또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세지고 금리 인상에 대한 후유증이 생기게 되면 바로 급추락합니다. 주가 폭락, 환율 급등, 불안 요인. 지금 아주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외국인 계속 팔아치우고 거기에 기관도 동조하고 있고. 자, 보시면 주가 폭락, 환율 급등 이것은 같이 세트로 묶이죠. 결국은 부동산이 이제 불안해진다 이 말이죠. 불안하다는 말은 폭락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부동산 하락이란 말은 어울리지 않아요. 모든 자본주의의 재화와 용역은 많이 떨어지면 많이 올라가고 많이 올라가면 많이 떨어지는 게 순리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미국 테이퍼링, 두 번째 한국 금리 인상, 세 번째 코로나 델타 변이 이 3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게 미국 테이퍼링인데 채권 매입을 통한 이제 완화를 축소하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부양책을 서서히 완화시키겠다. 돈을 수거하겠다. 테이퍼링. 11월 이내에 확정. 사실상 9월달 회의를 해서 11월 이내 확정 짓는 걸로 하면 이제 2022년 중에
조기 금리 인상. 그전에는 23년에 안에 4년 안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야 됐잖아요. 이거 2022년도 빨리 시작될 수 있어요. 자, 2021년 두 차례 금리 인상. 우리나라 이제 한국 금리 인상도 두 차례. 8월 달에 하든 9월 달에 하든 10월 달에 하든 아무튼 두 차례는 유력해 보입니다. 외국인 주가 매도 분위기가 아주 좀 심각하죠. 설령 이렇다 하더라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습니다. 물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황이고 가계대출은 지금 국가 위기를 가져올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 델타 변이 이게 금융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증가할수록 나중에 세계 경제 또는 금융 불안, 금융 위기 이게 세계 공황으로 번질 수가 있어요. 떨어질 때 떨어져야 하고 올라갈 때 올라가야 하는데 이건 떨어질 때도 폭등하고 있으니 문제인 거예요. 특히 유럽 주가 직접적 폭락 원인이고 코로나 장기화 시 세계 경제 공황을 야기할 수 있다. 자, 이제 강남, 서울, 경기, 광역시 이 네 군데로 나눠서 폭락과 폭등장 예상 시세를 보겠습니다. 현재 2021년 중위권 가격을 봤더니 강남은 지금 21억이에요. 평균이. 서울은 11억입니다. 경기도는 7억 정도 돼요. 광역시는 5억,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올해까지 더 올라가고 내년 초까지도 뛴다고 보자고요. 대략 2022년 뭐 초기든 말기든 자, 진행된다고 했을 때 2026년까지는 대세 하락으로 봅니다. 강남 반토막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세요. 21억짜리를 10억이나 11억에 잡을 수 있다. 어떤 아파트든지 간에. 많이 떨어진 것은 더 빠질 수 있겠죠. 자, 서울도 11억이 5, 6억. 그 다음에 경기도 7억짜리가 3, 4 거의 반토막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편하게. 5억이 2에서 3억. 자, 2026년에서 30년은 또 올라갑니다. 다시 또 대세 상승장에는 이렇게 반토막 됐던 게 올라가는데 재밌는 것은 강남 제일 많이 뛰어요. 그 다음에 서울이 두 번째 뛰고 경기 세 번째 뛰고 광역시 네 번째 뛰고 물론 금액이 비싸니까 많이 뛰겠지만 꼭 그래서 많이 뛰는 게 아니에요. 희소성 때문에 더 간다는 거예요. 보시면 21억이 10억이 됐다가 30억, 31억 거의 유력해 보여요. 강남은 그래서 뭐 10년까지 내다보고 돈 있으면 지금 잡아도 뭐 폭락장 각오해버리고 뭐 상관없습니다. 물론 이게 먼저 오니까 기다리는 게 순리인데 뭐 장기적으로는 좋아요. 그 다음에 서울은 11억이 5, 6억으로 빠졌다가 15억, 16억. 뭐 강남보다는 덜 뛰지만 그래도 비율로 덜 뛴다는 거예요. 그래도 서울은 역시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땅이 좁고 전망은 밝습니다. 문제는 경기도인데 7억이 3, 4억으로 빠졌다가 서울 코스라면 10억이 훨씬 넘어가야 돼. 12억까지. 근데 9억, 10억 거의 뭐 이자 내고 뭐고 하면 10년 지났는데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경기도 조심해야 돼요. 지금 상투장이 잡을 때 이렇게 폭락을 했다가 이만큼 올라간다는 것도 예측이지 올라가는 것도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광역시는 5억, 2, 3억으로 갔다가 잘 가야 이제 본전치기 못하는 아파트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6억. 물론 더 가는 것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지역별로만 따질 게 아니라 금액으로도 따질 수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일단 폭락장에는 무조건 하나라도 입지가 좋은 곳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죠. 자, 그 다음에 폭락장에 특히 어떤 부동산이 조심해야 하느냐. 해골들이 쭉 그려져 있는데 하락장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최고가 아파트. 이게 비싼 아파트, 가격이 하나라도 더 높은 아파트. 지방의 특히 고가 아파트는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10억, 15억 막 넘어가는 지방의 고가 아파트는 인구까지 급감하는 바람에 다음에 회복도 못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영끌하거나 빅2 또는 고가 아파트를 전세 끼고 잡거나 자, 이런 경우는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은 주택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채잖아요. 한꺼번에 빠지기 때문에 멘붕에 빠지고요. 거의 파산이 많이 와요. 임대주택 사업자도 등록 말소 전까지 지금 버티고 있는데 잘못하면 위기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이 여러 개면 하락장에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도미노식 붕괴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 아파트가 아닌 걸 갖고 있거나 나홀로 아파트는 지금은 거래가 되고 올라가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하락장에는 폭락은 똑같이 하면서 아예 그냥 거래가 안 돼요.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기회비용을 다 놓쳐요. 이 네 가지 꼭 기억하시고, 자, 부동산 1, 2년 이내의 시나리오를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는 이게 조금 더 이제 탄력을 좀 더 붙는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이 제목을 붙인 겁니다. 대선 주자들이 지금 집값을 떨어뜨려야 대통령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런지 강력하게 나갈 조짐이고, 금리도 지금 주가가 폭락할 정도로 지금 아주 이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금리 인상 상승세, 그러면 부동산은 축소될 것이고, 자, 대선, 집값, 강력. 그렇죠. 집값을 잡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하락 전환. 그리고 새 정부가 이제 설령 대통령 선거 때까지 안 떨어지더라도 새 정부가 집값 잡기를 나설 가능성이 아주 커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대출이 심한 데다가 금융 불균형도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아주 안 좋은 그런 내용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집값을 서서히 연착륙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시나리오 상으로는 좀 더 커 보여요. 이제는 1, 2년은 다 뛴다고 하잖아요. 물론 당장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이거 보세요. 근데 정부가 만약 대책이 없다, 집값 폭등 확대, 1년 동안 적어도 문재인 정부 때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대선 이후 내년 3월 이제 5월 달부터 진행하잖아요. 6월 달 지자체 선거까지 끝나면 세게 잡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집값을 소극적으로 또 잡는다. 델타 변이가 아주 심해져 가지고 내년에 오히려 코로나가 더 심해져 버렸어. 그렇다면 이럴 가능성도 조금 있어요. 확률은 아주 낮아요. 새 정부가 집값을 또 방치해 지금처럼, 그러면 3년간 올라갈 수도 있겠죠. 자, 물론 이쪽은 확률이 적어요. 10%에서 20, 여기는 70, 80을 보고 있습니다. 80%까지. 자, 그러니까 1년은 뛰더라도 그 이유는 폭락이다.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역시 보세요. 광역시는 상대적으로 집값이 싸잖아요. 평균 가격이. 떨어졌다가 가격 겨우 회복하고 끝나네요. 조금 더 올라가거나. 경기도는 좀 더 많이 떨어져요. 대신에 조금 더 많이 올라가죠. 서울은 더 많이 떨어져요. 비싸니까. 그런데 더 많이 떨어진 것보다 훨씬 많이 뛰죠. 강남 보세요. 아주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올라갈 때 보면은 엄청나게 뜁니다. 결론적으로 자, 이 바닥에 포커스를 둔다면 광역시, 경기, 서울, 강남 이 순으로 좋지만 이 떨어지는 걸 포커스에 둘 수는 없죠. 어차피 장기 보유, 폭등에 포커스를 둬야 하니까 강남, 서울, 경기, 광역시 순으로 집값은 좋다. 자, 그 다음에 잡으면 평생 고생하는 아파트, 전철에서 15분 이상 거리에 있는 모든 부동산. 다만 서울은 전철과 상관없습니다. 왜? 앞으로 서울은 계속 전철역이 생기면 이제 다 전철 없는 곳이 없을 거예요. 서울은 세대수가 중요하지 전철이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경기도는 달라요. 전철이 없으면 서울 중심부 출퇴근이 멀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울에서 실거리가 먼 곳은 다 위험해요. 단 예외는 있어요. GTX는 좀 안정화를 가져올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서울보다는 강남이 더 중요해요. 강남에서 거리가 먼 곳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안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용인이나 성남이나 수원이 비싼 거예요. 강남에서 가까우니까. 자, 그런데 이제 GTX 역시 강남으로 직접 가는 것들은 또 많이 올라가겠죠. 나중에 아파트 외의 모든 부동산, 상가를 포함해서, 아무튼 땅을 포함해서 다 안 좋아요. 하락장에 300세대 미만의 나홀로 아파트, 서울은 300세대도 괜찮아요. 이제는. 근데 한 100세대 미만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수도권은 300세대 미만, 지방도 300세대 미만은 위험합니다. 물론 신도시의 300세대 미만은 이제 어울리니까 좀 괜찮을 수 있죠.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위의 모든 부동산 위험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본주의는요, 폭등 아니면 폭락이에요. 상승 하락이라는 게 없어요. 보여드릴게요. 코스피 지수 보세요. 여기 지금 예전에 뭐 이거 지금 막 폭등 폭락 이게 지금 더블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1200까지 떨어진 적도 있고. 여기 보세요. 자, IMF 때 폭등 폭락, 여기 IMF 때 폭등 폭락했다가 여기에서 지금 미국발 금융위기 때도, 그리고 또 폭등하고, 자, 이번에 폭락했다가 1400까지 떨어졌다가 완전히 거의 3000대까지 올라왔죠. 그러다가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앞으로 좀 잡아야 돼요. 이 원을 보시면 폭등 폭락하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 계속 여기 이 자체에서는 폭등 폭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뛰었죠. 한동안 특이하게 뛰었어요. 이렇게 거의 10년 이상을 뛰다가 근데 다시 또 폭락합니다. 반토막까지는 아니래도 엄청나게 떨어져요. 그러다가 또 올랐어요.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다시 또 내려가는 듯 하다가 여기에서 고점에서 맴돌고 있고. 자, 달러도 보세요. 달러도 지금 외환위기 때 2000까지 갔던 게 폭락, 다시 900대까지 떨어졌죠. 그러다가 또 안정화되더니 다시 또 미국발 금융위기 때 1600 근처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더니 다시 또 1000비치 분기되고, 자, 최근에는 170 찍었는데 1150에서 70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또 금융위기 터지면 얘는 예상은 1600에서 2000이에요. 달러도 그래요. 자, 그리고 아파트도 보세요. 올라갔으면 떨어지고, 또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물론 이거의 네 가지의 공통점은 물가가 상승하니까 우상향하는 건 맞아요. 우상향하지만 이 말이 좋아서 우상향이지 폭락을 먼저 경험하면 진짜 쓰라리거든요. 이왕이면 기다릴 수 있으면 기다려야죠. 자, 세계 경제 금융위기 대비해야 할 9가지, 이걸 간단하게 언급해 볼게요. 일단 현금을 확보하세요. 지금은 돈 가치가 사라졌다 이 말 하기가 무색하게 너무 실물, 부동산이라든가 주가 이런 것들이 너무 거품이 심해요. 현금 확보하세요. 기회비용으로 무궁무진한 가치 투자를 하세요. 나중에 폭락장에 잡아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과도한 부동산, 이거 빨리빨리 정리하세요. 상가를 여러 개 갖고 있거나 어떤 다주택이거나, 물론 세금이 지나치게 세면 그것까지는 뭐라고 안 하겠는데, 어찌됐거나 남는 거 없는 상가들 또는 남는 거 없는 부동산들, 땅 이런 것들, 주택, 상가, 토지, 건물, 황금성이 최악인 것들은 빨리빨리 팔아버리세요. 나중에 하락하면 경매에 속출합니다. 부채 웬만하면 갚을 수 있으면 정리하세요. 은행, 개인 사업, 대출, 개인 파탄의 원인입니다. 특히 사업자들은 신중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집을 갖다가 좀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당장 오늘 내일 팔라는 건 아니에요. 자, 왜냐면 비과세라면 이게 거래가 잘 된다 그러면 조금 더 고점에 팔고, 거래 잘 안 된다 그럼 내놓고 좀 조절하시고. 사업 확장 금지, 이때 사업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사업하면 위험해요. 창업 또는 분점을 세우거나 사업 확대, 부자들 부도의 지름길이에요. 여러분들 100억, 몇백억 있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노숙자 되는 까닭은 바로 이렇게 무분별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금융위기 한번 터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투자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이제는 돈같이 떨어진다고 투자한다는 말을 내가 상담하면 귀가 닳도록 들어요. 그런 사람은 주식을 투자하든 뭘 투자하든 상투 잡아서 쪽박 차요. 자, 소중한 현금입니다. 지금은 소중한 현금을 보유하고, 부동산이나 주식은 쓰레기라고 생각하세요. 쓰레기. 왜? 너무 뛰었기 때문에. 이 쓰레기를 나중에 폭락하게 되면 현금으로 잡는 거잖아요. 자, 그다음에 불안전한 회사에 이직을 하거나 이러지 마세요. 지금 다니는 곳에 소중하게 열심히 생활하세요. 그다음에 사전 리스크 관리를 하세요. 사업가라든가 직장인, 비정규직, 각자 리스크, 나는 리스크가 뭘까 미리 점검해서 금융위기에 대비하라 이 말이에요. 수익 시나리오를 창출하세요. 하락장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자, 펀드 할 것인가? ETF를 할 것이냐? 또는 부동산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 투자를 미리미리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같은 말이죠. 폭락장 투자 준비, 국내의 주가, 부동산, 채권. 자,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하려면 현금이 있어야지. 현금 있는 꼴을 못 보고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꼭 금융위기 때 망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금융위기 때 망하는 사람은 현금 갖고 있는 사람이 망하는 게 아니라 현금 외에 다른 걸 가지고 있는 사람. 오히려 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다른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망하는 거예요. 자, 부동산 지옥. 지금 이제 집이 막 떨어지는 모습, 여기에 손들이 펼쳐지면서 절규하고 있네요. 돈다발은 날려가고. 주식과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이 지나치게 급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염두한 현금 가치 하락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머지않아 펼쳐질 주가와 부동산 대폭락 잔치를 즐기기 위하여 하루빨리 현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